일단은 공지를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요. 지금 지율이는 금요일날 못 나온다고 그러고 우리가 또 금요일날 수업이 마지막이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다음 주 시간표에 대해서 교무실에서 언급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똑같이 이제 수업이 돌아가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이 월수금 있잖아요. 월수금에 자연스럽게 이번 주까지 월수금 수업을 하면 선생님은 다음 주에 월수금 수업이 비겠죠, 그렇죠? 네. 이 월수금 수업을 여러분들이랑 보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선생님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력으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이 21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26일, 수요일, 28일, 그 다음 금요일이 30일 요렇게를 갖다가 우리 그 고등수학학 쌤비 특강에 대해서 보강을 잡을 겁니다. 보강을 잡을 건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 앉은 학생들하고 지금 오늘 빠진 수민이까지 해서 저 세 번을 다 나와야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알아듣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숙제가 교재가 다 완결이 된 사람은 안 나와도 돼요. 내 말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려면 선생님한테 교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수업을 해도 어차피 금요일날 수업한 거에 대한 숙제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날은 아마 교재를 못 낼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까지 해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내면 돼요. 근데 월요일날 나는 이미 다 했다. 선생님한테 딱 내기만 하면 된다. 라는 사람은 6시까지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본 수업이 여러분들 8시부터라면서 그렇죠? 8시부터 그러니까 뭐 한 7시 50분, 40분쯤 와가지고 선생님 자리에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덜 돼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는 사람은 요 날짜 당연히 6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6시에 들어와서 남은 숙제 좀 쭉 하다가 뭐 한 7시쯤 종료돼서 선생님한테 교재 내도 된다. 그럼 선생님한테 책 내고 뭐 1시간 동안 뭐 여기서 공부하든가 아니면 좀 쉬든가 알아서 하면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때 아마 다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실제로 방학 동안에 빠진 것도 있으니까 그 보강도 겸사겸사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날까지 끝마치는 사람은 요날까지 끝마치면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요날까지 오는 거고 요게 안 되는 사람은 요날까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리고 아마 좀 많이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요날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요번 토요일 일요일날 좀 어지간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요날 올 때 아무리 안 돼 있어도 유리식 전까지는 돼 있어야 이 3일 동안 보강을 해야지 뒤에 경우의 수까지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라는 사람은 여기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요나마도 그나마 나는 좀 그냥 빨리빨리 마무리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마무리 해가지고 요날 와서 마무리하면 되고 알겠죠? 선생님 얘기하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전달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리식 방금 얘기했듯이 유리식 전까지는 최소한 돼 있어야지 여기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나는 뭐 유리식까지 해놨으면 유리함수까지 해놨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되겠지. 그게 충분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모르지.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지만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죠, 그렇죠?
아직 시간표가 발표가 안 난 건지 뭔지 선생님이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때도 내가 어쩌면 보강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현재 시간표가 따로 발표가 안 나는 거 보면은 뭐 요 시간대가 비지 않겠는가 지금 예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시간대 보강을 못하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남길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 수민이까지 합해가지고 단톡방 확인을 갖다가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지까지. 네가 좀 그때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못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빼놓고는 항상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날까지 해가지고 교재 빨리 마무리 지어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은 기말고사예요. 근데 그 기말고사의 경우의 수가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유야무야하고 안 해버리면은 그때 기말고사 가서 무리함수나 경우의 수는 그냥 완전히 생짜로 처음 배우고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일이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9월 대비서부터 여러분들 시험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한 주 딱 남았다 생각하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선생님 앞에서 문제 풀고 질문해주고 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일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 개인 스케줄 관리하고 다른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 대비하려면은 이날 3일 다 나올 생각하지 말고 가급적 여기서 끝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알아듣겠죠? 무슨 얘기인지? 조기에다가 올릴 거니까 뭐 그거 내용 참고해도 되고 뭐 어쨌든 다음 주 월수금 한 주 더 수업 선생님이 연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제는 아니고 숙제 다 한 사람은 자유다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 문의하시고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도 얘기하세요. 자, 지금 그래도 선생님이랑 만나서 거의 곧 있으면 한 달 반 정도 지금 특강 오래 했거든요. 아마 본 수업 때 진행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진도가 조금 늦었겠지만 지금은 또 양상이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알기로 본 수업은 아마 지금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에서 멈춰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원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조금 학생들이 이렇게 벙뜰 수가 있어요. 본 수업 때는 안 하고요. 근데 뭐 특강은 특강 수업이고 본 수업은 본 수업이고 본인이 수업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본 수업이 특강이 될 수도 있고 특강이 본 수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푸는 방법만 잘 익혀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니까 방법을 잘 파악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순열부터 다시 해볼게요. 순열.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6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6명 중에서 3명 뽑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줄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예제에 불과하고요.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중학교 때도 이미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써도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요거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 요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P가 순열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가운데 등호 붙였죠, 그렇죠? 똑같은 뜻이란 얘기예요. 6개 중에서 순열 순서를 고려한 나열인데 3개 뽑아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쓰기 지겨운 사람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이 표현법도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게 이제 정통한 순열의 뜻이고 지난 시간에 뭐 몇몇 개 문제를 요런 P라는 기호로만 설명 안 했지 뭐 곱하기는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순열을 좀 들어갔죠. 유형 10부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제목이 잘 나와 있어요. 이유타는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열입니다.
됩니다. 30번을 보면 거기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해서 세운대. 자, 우리가 실제로 남자 셋, 여자 셋인데 걔네들 줄을 세울 거야. 줄을 세우는데 여자애들끼리는 안 떨어뜨려서 세우는 것만 생각을 할 거야.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딱 처음부터 경우의 수가 뭐야? 얼마? 이런 거를 외우면은 그거는 공부가 안 된다 그랬어요. 경우의 수는 가장 현실적인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나열을 실제로 한 10개 했다 쳐봅시다. 어? 그러면 그 나열들은 모두 여자애들끼리 붙어서 서 있을 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여학생끼리는 이웃한다, 붙어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여학생들을 어차피 여학생들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한 묶음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결국은 남학생에다가 여학생 한 묶음. 왜냐면 여학생끼리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치? 요거를 나열하는 거와 같다 이거죠. 마치 몇 명을 나열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4명을 나열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냥 4, 3, 2, 1. 그렇죠? 기호로 굳이 쓰면 4, P, 4. 맞죠? 그리고 특히 이것도 표기법인데 순열 중에서 인원을 남기지 않고 다 세우는 경우는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과 일치하는 작품입니다. 뭘? 계승 4 우리말로는 그렇게 읽고요. 그냥 영어로는 4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애들은 그냥 4팩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모두 같은 뜻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뒤에 뭐가 붙냐면은 이게 붙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문제 경우에는 여자애들 3명을 한 묶음으로 취급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치 4명 움직이는 것처럼 했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 여자애들 한 묶음 취급했다 이거야. 그건 좋은데 한 묶음 안에서의 여자애들끼리서도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 남자애들 막 여기 있는 여자애들 3명을 A, B, C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도 4팩토리얼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각각마다 이게 자리를 그 안에서 그 각각마다 또 바꾼다고 또. 그러니까 3명이 줄 바꿔 쓰는 경우가 그 안에서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3팩토리얼 중에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요? 한 묶음인 여학생끼리도 또 어떻게 자리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 안에서 또 순열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쓰면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함수다, 뭐다,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식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열 들어오면 뭐 좀 이런 낯선 기호 빼놓고는 상당히 좀 중학교 경우의 수 같기도 하고 식도 짧고 대신에 선생님이 식으로 쓰는 것보다 말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 많은 말을 여기다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네? 그 얘기는 정말 수업 잘 들어서 이 내용의 이해를 정말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야. 말이라는 거는 정하는데 날라가는 거 없잖아.
물론 지금 뭐 동영상 찍고는 있는데 맨날 동영상들 보면서 공부할 만큼 부지런하지는 않을 거고 분명한 건. 그러니까 들을 때 잘 들어놔야 돼요. 오케이? 네. 어떤 집단을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집단 안에서도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34번 좀 한번 가볼까? 자, 거기 문자가 5개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이웃하거나 또는 B, C,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자, 또는이는 약간 합집합 느낌 비슷하게 오죠, 그쵸? 실제로 그걸 이용할 건데 우리가 보세요. 이 문제로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지금 다분히 요 여학생 3명이 붙은 걸로 계산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1명, 2명, 3명, 4명이 마치 줄 서는 거 그냥 바꿔서 쓸 거야. 그러면 이 4팩토리얼 안에는 당연히 얘네는 이웃한 걸로 이미 계산이 됐지만 남자애들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러면 이 4팩토리얼이라는 거 4팩토리얼은 무려 24가지인데 24가지의 묶음에 이거는 당연히 한 덩어리겠지만 얘네끼리는 막 떨어지고 붙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는 얘네 셋이 붙어 있는 경우도 이 계산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쵸? 지금 말 이해되겠어요? 이 계산은 이거는 100% 붙은 계산이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붙은 거 떨어진 거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붙은 것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 지금 5명인데 요렇게를 한 묶음으로 본다는 거는 4명을 한 명처럼 요거를 하나처럼 보니까 4명 줄 세우는 것처럼 줄 세우고 A, B 자리 바꾸는 거 요렇게가 얘일 거고, 그치? 요거는 B, C, D가 한 묶음이면 3명 줄 세우는 것처럼 하지만 또 3명이 요렇게 바뀌는 경우 요것도 들어갈 거고, 맞잖아요? 그리고 또는이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뭐 들어갈 거고 이 경우 다 헤아려줘야 되니까 더하기가 들어갈 거고,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요거를 1번 계산, 요걸 2번 계산이다 보면 정답은 1번 계산도 되고 2번 계산도 되니까 요렇게 더하기다 요렇게도 될 거고,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야, 근데 2번을 잘못 쓴 것 같다. A, B, C, E, 잠깐만. A, B, C, D 5명 맞니? 네. 나 지금 좀 뭐에 걸리는 거지? 잠깐만.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는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설명할 적에는 얘네는 신경 안 쓰고 계산한 건데 얘네끼리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죠? 여기 생각할 땐 요거 떨어지는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빼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 한번 잘 봐보세요. 뭐를 빼면 좋을까? 그냥 A, B, C, D가 다 동시에 붙어 있는 경우? A, B, C, D가 다 붙어 있는 경우면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냥 줄 세우면 되는 건가? 마치 2명 줄 세우는 거니까 2팩토리얼에다가 요거 줄 바꾸는 거니까 요렇게 빼면 되는 건가? 자, 봐보세요.
지금 요 계산 안에는요, 요 계산 안에는 얘네를 중심으로 보면서 계산을 해서 그렇지 얘네들도 다 붙어있는 경우가 이 안에 있을 거라 이거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에 붙어있는 경우가 중복되니까 그거만큼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가 동시에 만족하는 건 A, B, B는 두 번 나오니까 A, B, C, D. A, B, C, D가 동시에 붙어있는 경우를 한번 뺀다 이거 아니냐. 그럼 A, B, C, D가 동시에 붙어 있으면 이것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받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얘네 안에서도 자리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빼면 되는 거냐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묻는 거야. 이거 맞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여기다가 들어가게 하면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도 잘 보고. 자, 어떻게 판단이 쓰겠습니까? 경우의 수가 왜 어려운지 알겠어요? 잘 보세요. 이 계산은요, 말 그대로 A, B, C, D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계산이 맞다는 건 알죠? 이걸로 하면 그치? 문제는 이게 여기에가 맞냐 틀리냐 이거지 그치?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얘네들끼리 붙은 경우가 이거예요. 얘네들끼리 붙은 게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되는 거는 얘네끼리도 붙고 얘네끼리도 붙은 거를 빼야죠.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얘네끼리 붙은 거잖아요. 차이점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정말 차이점 이해돼요? 이 계산은 얘네끼리 이웃한 거예요. 이 계산은 얘네끼리 이웃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동시에 나오는 거 한 번은 빼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걸 뺐는데 얘를 빼면 얘네는 얘네끼리 이웃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 이 계산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얘네끼리 이웃하면 A, C, B, D, E 이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러면 A, C, B, D면 얘네끼리 이웃한 거니까 맞지? 근데 아까 분명히 얘네끼리 이웃한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끼리 이웃한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동시만족되는 게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만족이 되면 A, B끼리 붙어야 되고 B, C, D끼리 붙는 게 돼야 된다고. 근데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그냥 얘네는 A, B, C, D끼리만 붙은 거니까 지금 선생님 이해 든거 보세요. A, B끼리 붙었나 이게. A, B끼리 못 붙었죠, 그죠? B, C, D끼리 붙었나? B, C, D끼리 붙었네요. 어떻게? 그죠? 이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뭐가 돼야 되냐? 방금 얘기했듯이 A, B끼리도 붙고 그리고 B, C, D끼리도 붙고 E는 혼자 가고 이렇게 세 그룹화한 걸로 가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간다 이거죠. 오케이 바리?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계산을 여기다가 써 넣어야지 맞겠죠.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요거하고 요것만 먼저 생각하면
생각하면은 이거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끼리 막 자리 바꾸더라도 AB끼리 이웃하고 BCD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이걸 노가다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거든. 오케이? 요거 노가다 잡으면 어떻게 잡을 수 있죠? AB, BCD도 있고 BA, BCD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요게 이제 요렇게 자리 바꾸면 또 경우의 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노가다 잡으면 잡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또 잡을 수가 있나? 계산이 꼬인다. 그냥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버리냐? 그냥 계산을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3 팩토리얼에서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되고 요것도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건가? 잠깐만 무슨 계산이 이상한데? 이거 계산하면 6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6 나오고 66에 36에다가 요거 빼면 75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지 않은데? 잠깐만요. AB하고 BCD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 나 뭐하니? 에이씨. 여기 지금 B가 2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가능하죠, 그죠? 그죠? 그럼 B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B가 맨 앞에 오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되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할 수 있을까? C가 오면은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요렇게 오고 요렇게도 가능할 수 있죠, 그죠? 맞는 얘기니까.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이거 말고? 아니면 CD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AB는 이웃하지만 BCD가 이웃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B가 여기 오는 경우에가 2개가 오고 B가 여기 오는 경우에도 2개가 올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렇게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2가 여기 붙거나 여기 붙거나 이렇게 됐을 때 2가 여기 붙거나 여기 붙거나 여기 됐을 때 요거나 요거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부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전부 8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막판에 조금 문제가 요게 아닌 거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게 아닌 거는 그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냥 얘네끼리도 그냥 막 이웃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AB끼리 떨어져 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겠지 그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다 어차피 A, B, C, D, 2를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 사이에 2가 들어갈 수는 없고 2가 여기 붙거나 여기 붙거나 앞뒤로 붙는 경우는 이걸 정확하게 2배가 더 발생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거도 C, B, D가 너무 많아서 안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거? 네. 안 되나? A, B만 다른.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떨어지네? 아씨. 요거는 되죠, 그죠? 요것도 되죠, 그죠? 요것도 되죠? 잠깐만, 그럼 하나가 뭐가 빠졌지? 첫 번째 거에서 D랑 C 잘 바꾸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D랑 C를 바꾼다고? D랑 C. D랑 C. 그렇지. 맞다. 그렇지. 야, AB끼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치? 너무 헷갈린다. 그러니까 기준이 AB끼리 붙어 있으면서 B 옆에 CD가 붙어야 되고, 그치? AB끼리 붙어 있으면서 B 옆에 CD가 돼야 되고, AB끼리 붙어 있으면서 B 옆에 CD 돼야 되고, AB끼리 붙어 있으면 B 옆에 CD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끝에 가지고 손이 조금 가는 문제.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해서 그래 또드니까 뭐 하고 해가지고 빼면 되지 뭐 빼면 그러면 그냥 다 이웃하면 되는 거네. 근데 이렇게 빼면 이게 답이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좀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자, 또 나가봅시다. 뭐 내용 필요한 거 있으면 부지런히 필기하면서 쫓아오세요. 자, 유형 11 나가볼까요? 유형 11 35번을 잠깐만 35번보다는 36번이 더 좋겠다. 문제가. 자, 36번 보자. 36번은 P, R, E, D, I, C,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 문자인데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문제 요구대로 모음을 중심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모음끼리 이번 때는 안 붙었으면 좋겠대. 모음끼리 안 붙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어차피 얘네 둘끼리는 7개를 나열했을 때 붙었든가 떨어졌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7개를 나누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치? 응? 거기에서 2하고 i가 이웃하는 나열만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 묶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가서 그리고 걔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죠. 근데 에이씨 내가 35번을 안 풀고 36번을 푼 이유가 있거든? 근데 36번은 35번하고 똑같은 경우네. 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번째 풀이가 더 중요해. 이게 기본이 아니라 이거야. 지금 모음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2개끼리는 붙든가 떨어지든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우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붙은 걸 빼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모음이 3개면은 3개끼리 붙든가 떨어지든가로 문제를 풀면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붙은 거 빼고 나머지가 다 떨어진 게 아니라 3개 붙은 거 빼고 나머지 안에는 3개가 다 떨어진 것도 있지만 2개씩 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고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니고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세운 거냐면 모음 말고 자음을 한 칸씩 떨어뜨려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이 들어가는 공간을 선생님이 잠깐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한 칸씩 떨어뜨려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떨어뜨려서 배열을 하든 붙여서 배열을 하든 일단 자음을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한다는 경우에 좀 어렵지 않게 5팩토리얼이라고 계산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한 칸씩 떨어뜨려서 배열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이 공간에다 누굴 넣어주면 자음이 아니라 모음을 이 공간 중에다가 넣어주면은 모음끼리는 붙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2하고 i를 하나는 여기다 넣고 하나는 여기다 넣어. 그럼 선생님 이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5팩토리얼은 뭐 붙든지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자리를 차지하는 빈 공간은요, 그냥 얘네끼리 그냥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모음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모형을 그려야 돼요. 이 모형을 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모음을 넣을 건데 이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E를 먼저 넣든 I를 먼저 넣든. 자, 내가 먼저 E를 배열하려고 그래. E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가능하죠, 그렇죠? 6가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모음 배열의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완전 중학교식 수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데 그냥 간단한 건 팩토리얼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2가 어딘가에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i가 나열이 되는 경우는 어디가 되겠어요? 5가지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쓰면은 6P2인데 6P2라고 하면 니네가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혹시 이렇게 하면 선생님 그러면 2가 먼저 선택하고 i가 먼저 선택하는 거가 아니라 i2가 되면 여기다 곱하기 2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2하고 i가 배열이 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는요.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팩토리얼 곱하기 6 곱하기 5. 물론 6 곱하기 5는 6P2라고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경우에는 아직은 저게 6 곱하기 5를 쓰는 게 더 이해가 맞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특정 집단이 이웃하는 경우를 한 묶음 취급해버리면 돼요. 근데 특정 집단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이 풀이 방법은 위험해요. 2개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최소한 3개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 특정 집단의 반대 집단을 한 칸씩 떨어뜨려서 먼저 나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떨어뜨려야 되는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양 사이드까지 해가지고 몇 개가 나온다. 그리고 한 녀석한테 너 몇 가지 초이스 있니? 그래, 그 다음에 너는 몇 가지 초이스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면 돼요.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메모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38번 좀 볼까? 자, 38번은 A, B, C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 A, B, C끼리는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A, B, C끼리는 한 묶음으로 가야 돼. 그럼 남는 스펠링이 누구누구가 있어? D, E, F, G가 있지, 그치? 예, 근데 E하고 F는 붙여놓으면 얘네는 떠들어. 그래서 얘네는 좀 떨어뜨려 놔야 돼. 그러면 현재 A, B, C, E, F에 언급이 안 된 누구누구 있니? D, G, 얘네끼리 좀 프리한 상황이지. 그렇지? 그러면 묶음 하나를 본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열이 되는데 얘네끼리는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 해놓고 요 세 집단을 어떻게 떨어뜨려서 세운다는 거지. 그지? 떨어뜨려서 세우든 뭐하든 일단은 3팩토리얼이라는 거야. 그러면 3팩토리얼이 어떻게 배열을 해서 떨어뜨려서 배열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는 공간에 누가 들어갔는데 얘네가 들어갔는다는 거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마저 해야지. 떨어뜨려서 세우는 게 끝난 게 아니지.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이 또 줄 서니까 이게 없겠죠. 그러니까 하얀색 3팩토리얼하고 노란색 3팩토리얼하고 성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너 어디 쓸래? 4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 얘에서도 남은 거 넌 어디 쓸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의 공부를 해보다 보면요, 순열은 저런 스타일로 문제를 푸는구나 하는 감이 조금 생겨요. 조금 알 것 같죠, 그죠? 이런 식의 좀 기계적인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또 계속 나가볼게요. 39번. 39번.
자, 어른 5명, 어린이 2명, 일렬로 나열한데 양